석양의 황금빛 햇살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그 거리에서 가장 큰 금은방 중 하나로 알려진 옥내 금은방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게 안 진열된 값비싼 보석들은 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경쾌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몇몇 손님들이 보석을 고르고 있었고 주인 옥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샅샅이 살피며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가게 밖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에 검게 그을린 피부의 소년 흥이 인도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구두닦이 상자를 옆에 두고 어깨에는 해진 구두닦이 천을 걸친 채였다. 흥은 빛나는 가게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며칠 전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금은방 앞에 자리를 잡고 손님을 기다리던 흥이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흥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마지막 손님들이 금은방을 나서는 모습을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둠이 거리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금은방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옥내가 나와 큰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거친 인상이었지만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남성은 옥내에게 뭔가를 작게 속삭였고 둘은 인적 없는 거리를 둘러본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재빨리 닫혔다. 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남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피는 눈빛과 금은방을 훑어보는 행동에서 수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흥은 구두소를 든 채 꼼짝 않고 앉아 금은방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흥은 가게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 밖에 세워진 오토바이 뒤에 숨어 가게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커튼이 쳐지지 않은 작은 유리창 틈으로 옥내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옥내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옥내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당장 해야 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는 시시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는 이 금들을 모두 밖으로 옮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됩니다. 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들은 대화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게 안에서 옥내가 더욱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되었겠죠.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거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 입단속만 잘 시키세요. 흥은 몸을 떨었다. 방금 들은 말들은 범죄 음모처럼 들렸다. 가게 안에 많은 금들이 어딘가로 옮겨질 예정이었지만 합법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위험한 계획임이 분명했고 흥이 부유하고 모범적인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옥내가 바로 그 음모의 주인공이었다. 바로 그때 흥이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히고 말았다. 고요한 밤에 작은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가게 안에 옥내와 남자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흥은 황급히 몸을 숨기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유리창 틈으로 옥내가 문 쪽으로 다가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밖을 살피는 것이 보였지만 다행히 흥을 발견하지 못했다. 옥내는 남자에게 다시 돌아서며 작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어서 시작해요. 흥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각되지 않도록 골목 끝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가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구두닦이 소년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날 밤 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리 밑에서 얇은 천막을 덮고 누워
옥내와 그 낯선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흥은 다시 금은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가게 앞으로 다가가 기다리는 손님의 구두를 닦는 척하며 가게 안을 살폈다. 유리창 너머로 옥내가 직원들에게 금을 큰 나무 상자에 담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상자들은 가게 뒤쪽 출구 근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흥은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젯밤 옥내와 남자의 대화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흥은 구두를 닦는 척하며 고개를 숙인 채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행동을 계속 감시해야 했다. 기회가 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흥은 길가 어두운 곳에 숨어 금은방 뒷문을 주시했다. 긴장감에 마음을 졸이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금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위험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다. 구두닦이 소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익숙하지만 예측 불허한 거리에서 흥은 상상도 못했던 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흥은 여전히 길모퉁이에 앉아 옥내 금은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침부터 금은방 직원들이 큰 금 상자들을 포장해서 뒷방으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듯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특히 옥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큰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흥은 오늘 밤 옥내와 그 낯선 남자의 계획이 실행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경찰이 어린 구두닦이 소년의 말을 믿어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답답하고 불안했다. 결국 흥은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밤 시이시 정각, 금은방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뒷문 창고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번호판이 없는 흰색 소형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금은방 뒷문 앞에 섰다. 어젯밤 옥내와 함께 있던 낯선 남자가 두 명의 건장한 남자와 함께 트럭에서 내렸다. 두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은밀한 일을 하는데 익숙해 보였다. 금은방 뒷문이 열리고 옥내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교활해 보였다. 빨리 움직여. 절대 들키면 안 돼. 옥내가 차갑게 명령했다. 남자들은 창고에서 큰 나무 상자들을 하나씩 트럭에 옮겨싣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금뿐만 아니라 커다란 검은색 자루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옥내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낯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할 거예요. 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규모 자금 세탁이나 금밀수가 분명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인 흥에게는 용기와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옥내와 그 일당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흥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흥이에요. 지금 옥내 금은방 응우엔 타이거리에 있는 옥내 금은방에 있어요. 누군가 금을 옮기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계속 지켜봐야 했다. 숨어서 지켜보니 두 남자가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옮겨 싣고 있었다. 흥은 깜짝 놀라
자신이 발밑에 있던 빈 깡통을 찾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를 듣고 옥내가 곧바로 고개를 돌렸고 손전등 불빛이 흥이 숨어있는 곳을 훑었다. 거기 누구야? 옥내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흥은 가만히 있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 중 한 명이 흥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이 꼬마 자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흥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다. 흥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흥은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을 감추려 애썼다. 저는 그냥 깡통을 줍고 있었어요. 흥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다. 옥내는 흥의 말을 믿지 않았다. 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말했다. 내가 바보로 보이니 구두 닦기 꼬마가 이 시간에 여기서 어슬렁거린다고 뭘 받는지 말해. 흥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옥내는 더욱 화가 나 소리쳤다. 묵거 계획을 망치게 둘 순 없어. 흥은 며칠 전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금은방 앞에 자리를 잡고 손님을 기다리던 흥이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흥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마지막 손님들이 금은방을 나서는 모습을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둠이 거리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금은방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옥내가 나와 큰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거친 인상이었지만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남성은 옥내에게 뭔가를 작게 속삭였고 둘은 인적 없는 거리를 둘러본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재빨리 닫혔다. 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남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피는 눈빛과 금은방을 훑어보는 행동에서 수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흥은 구두소를 든 채 꼼짝 않고 앉아 금은방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흥은 가게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 밖에 세워진 오토바이 뒤에 숨어 가게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커튼이 쳐지지 않은 작은 유리창 틈으로 옥내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옥내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옥내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당장 해야 해요.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중략. 두 남자가 흥을 참고 안으로 끌고 가 의자에 묶었다. 흥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경찰이 자신의 신고를 받았고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바레와 그녀의 일당이 트럭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확인하는 동안 흥은 창고를 둘러보았다. 근처 테이블 위에 작은 서랍이 눈에 띄었다. 흥이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흥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뻗어 손가락으로 서랍을 건드린 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흥이 밧줄을 끊는 순간 경찰차의 빨강, 파랑 불빛이 문 밖에서 번쩍였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창고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바레가 소리쳤다. 젠장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바레를 포함한 창고 안에 모든 사람을 체포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네가 신고한 거니 정말 잘했어. 흥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저는 그저 바레 같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금은방 옥내는 폐쇄되었고 바레와 그녀의 일당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야유 속에 끌려갔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흥은 안도감과 자부심이 교차했다. 비록 작은 구두닦이 소년이지만 오늘 큰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바레와 그녀의 일당을 체포한 후 흥은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낡은 나무 책상과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작은 방에 앉아있는 흥은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처음으로 법 집행기관과 마주하는 자리였기에
흥은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떨렸다. 흥 앞에는 이 사건의 책임자인 안중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신뢰와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흥, 넌 정말 용감한 일을 했어. 안중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니? 흥은 심호흡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들이 금은방에서 큰 상자들을 트럭으로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과 검은색 가방들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전에 물건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들은 것은 없니? 안중사가 흥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발해가 그 금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고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고 내일 아침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중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흥의 이야기는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금은방 옥내는 단순한 합법 사업장이 아니라 돈 세탁과 금괴 밀수 조직의 중심지였다. 네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중요해. 우리는 계속 수사할 거야. 흥이 방을 나서자 안도감이 몰려왔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흥은 익숙한 길모퉁이, 낡은 구두닦이 상자가 놓인 곳으로 돌아갔다. 나무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자문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금은방 옥내의 모든 장부와 회계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수많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금의 매입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았고 많은 거래가 무자료 거래였으며 거액의 돈이 출처 불명의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다. 신문을 받는 동안 발해는 처음에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점차 평정심을 잃었다. 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주모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지? 안중사가 발해를 꿰뚫어 보듯 물었다. 발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한참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승 사장님입니다. 그 이름에 수사팀 전체가 얼어붙었다. 승 사장은 금은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로 화려한 외모와 높은 신용도로 알려져 있었다. 아무도 그가 이런 불법 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발해는 승 사장이 돈 세탁과 금괴 밀수 계획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금은방 옥내는 그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 사람이 저를 협박했어요. 발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따르지 않으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수사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경찰은 승 사장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은밀한 은행 거래, 그의 조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흥의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승 사장을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넓은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동안 흥은 익숙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으며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승 사장과의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흥이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을 때 경찰차 한 대가 그의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안중사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흥. 안중사가 흥을 부르며 손짓했다. 내 도움이 더 필요해. 흥은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도움 말씀이세요? 승 사장을 알아볼 수 있겠니? 발해가 언급한 사람이 네가 금은방 주변에서 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어. 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경찰서에서 진행되었다. 흥은 용의자를 볼 수 있지만 용의자는 흥을 볼 수 없는 단방향 거울 뒤에 섰다. 승 사장이 들어오자 그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에 흥은 순간 놀랐다. 하지만 차갑고 오만한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는 그의 모습에 흥은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저 사람입니다. 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흥의 확인과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승 사장을 체포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승 사장은 돈 세탁, 금괴, 밀수, 협박, 강요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몇 주 후 흥은 안중사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이었다. 용감하게 신고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흥은 무대에 올랐다. 수수한 옷차림의 작은 소녀는 행사의 중심이 되었다. 안중사가 흥에게 상장을 수여하자 청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행사 후 후덕한 인상의 나이든 신사가 흥에게 다가왔다. 꼬마야, 내 이야기를 들었단다. 널 돕고 싶구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한다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흥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신사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거리를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다.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래를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희망을 품었다. 흥은 익숙한 길모퉁이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수년 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곳. 흥은 낡은 구두닦이 상자를 챙겼다. 마치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품처럼.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에서 악에 맞서 싸운 용감한 소년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소년으로 그의 노력과 선행은 마침내 보상받을 것이다. 시상식 이후 흥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흥은 금은방 옥내와 그곳에서 목격한 일들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발해와 승 사장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흥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발해가 자신을 볼 때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경찰조차 알아채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흥은 금은방이 있던 길모퉁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흥은 멀리서 지금은 폐쇄된 건물을 바라보았다. 모든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정문에는 수사 중 임시 휴업이라는 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흥은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큰 나무 상자들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흥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흥은 옮겨진 검은 가방들 속에 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흥은 금은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가 말했다. 폐쇄된 이후로 밤마다 낯선 사람들이 금은방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어. 경찰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수상한 사람들 같았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흥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는 걸까?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흥은 길모퉁이에 숨어 할머니가 말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어둠이 짙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인적 없는 거리를 비추었다. 흥은 빈 가판대 뒤에 앉아 금은방 쪽을 주시했다. 자정 무렵 작은 트럭 한 대가 건물 뒷문 앞에 섰다.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후 봉인된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문을 차차하기 시작했다. 흥이 밧줄을 끊는 순간 경찰차에 빨강 파랑 불빛이 문 밖에서 번쩍였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창고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발해가 소리쳤다. 젠장,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발해를 포함한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을 체포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네가 신고한 거니 정말 잘했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두 남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어둠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그 모습은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뒤돌아 운전기사에게 차를 문 앞까지 바짝 대라고 손짓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금점 안을 비추자 어둡고 먼지 쌓인 풍경 속에 아직 옮겨지지 않은 장신구 몇 점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흥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귀를 기울여 안쪽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서둘러 경찰이 돌아와서 수색하기 전에 남은 것들을 모두 가져가야 해.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금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흥이는 숨어있던 곳에서 그들이 금점 안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금고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흥이는 이들이 평범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흥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남자들의 대화가 흥이의 귀에 들어왔다. 이것들은 승 사장 거야. 계획이 실패하면 발각되기 전에 모두 옮기라고 했어. 흥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승 사장은 이미 체포되었지만 그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더 큰 음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뿐 지금 이자들은 승 사장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고 만약 흥이가 막지 않는다면 그들은 남은 증거들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흥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작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흥이에요. 지금 옥내 금은방에 있는데 누군가 안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그들은 승 사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흥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둑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켜본 탓에 결국 발각되고 말았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가로등 불빛에 스쳐 지나가는 흥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누가 있다. 흥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는 흥이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 꼬맹이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뭘 들었지? 남자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흥이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흥이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더듬어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흥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 들었겠지. 누구한테 전화했어. 그는 동료에게 소리쳤다. 이 녀석을 묶어 이 일을 망치게 둘 수 없어. 흥이는 금은방 안으로 끌려갔다. 차량의 불빛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반짝이는 장신구들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악한 음모의 증거로 보였다. 흥이는 의자에 묶였고 입은 재갈에 막혔다. 하지만 흥이의 가슴 속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곧 올 것이다. 흥이는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때 금은방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챙길 수 있는 물건들을 황급히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금은방 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추었다. 꼼짝마. 손머리 위로 올려 우렁찬 고함 소리에 남자들은 얼어붙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흥이 근처에 서 있던 다른 한 명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재빨리
흥이의 포박을 풀었다. 그들은 어린 소년이 또다시 큰 사건에 휘말린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범인들을 연행한 후 경찰은 현장 조사를 계속했다. 금고 안에는 금뿐만 아니라 승 사장의 불법 거래 증거와 해외은행 계좌 목록 등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 서류들은 승 사장의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흥이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어린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안중령은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흥이를 바라보았다. 흥이, 정말 잘했어. 내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어. 정말 용감했구나. 흥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큰 음모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비록 작은 구두닦이 소년이었지만 흥이는 용기와 정의로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흥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은방 사건 이후 흥이의 이름은 동네에 널리 알려졌다.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악에 맞선 용기에 모두 감탄했다. 하지만 흥이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과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승 사장과 그의 일당은 잡혔지만 아슬아슬했던 순간들과 레사모와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흥이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흥이가 평소처럼 길모퉁이에 앉아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흥이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안중령이 내렸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흥이를 바라보았다. 흥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흥이, 시간 좀 있니? 너를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 안중령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흥이는 고개를 들고 안중령을 올려다보았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어디요? 저는 일해야 하는데. 걱정 마. 내 인생을 바꿔줄 곳이야. 흥이도 분명 가고 싶어 할 거다. 안중령은 흥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흥이의 구두닦이 도구 상자를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다. 타령. 흥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안중령의 단호한 눈빛에 마음을 굳혔다. 흥이는 뒷좌석에 올라타 옷자락을 꼭 쥐었다. 차는 흥이가 오랫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거리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는 작지만 깔끔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건물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원 및 교육센터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다. 흥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이렇게 깨끗하고 평화롭고 희망찬 분위기의 장소는 처음이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안중령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기 아이들도 너처럼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었단다. 흥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안중령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구두닦이 소년인데. 안중령은 흥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면서도 격려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자격이 있단다, 흥이. 큰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착하고 용감한 아이이기 때문이지. 너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흥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흥이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환한 미소로 흥이를 맞이했다. 안녕, 흥이.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오늘부터 너도 여기 식구야. 센터에서의 첫날들은 흥이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깨끗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부터 전에는 배워본 적 없는 글자를 읽는 것까지 모든 것이 어려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흥이는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다. 글을 배우는 것 외에도 흥이는 공예에서 전기 수리까지 다양한 기술을 배웠다. 이러한 배움은 흥이의 지식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흥이가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흥이를 불러냈다. 흥이,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운동장으로 나간 흥이는 레사모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거만하거나 차가운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피곤하고 후회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흥이, 너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왔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네가 한 일 덕분에 돈과 권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흥이는 말을 잃었다. 자신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여자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사과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흥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시간이 흘러 흥이는 더 이상 작고 어린 구두닦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센터에서의 경험은 흥이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흥이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안중령과 센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흥이가 센터를 졸업하는 날 학교에서는 큰 졸업식이 열렸다. 흥이는 연단에 서서 자신과 함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흥이는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삶이 작은 길모퉁이와 낡은 구두닦이 상자에 갇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친절과 도움 덕분에 누구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맞선다면요. 졸업식 후 흥이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안중령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흥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흥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단다. 흥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아저씨. 그리고 저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는 해 아래 흥이는 희망과 결의를 가슴에 안고 걸어갔다.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이었던 그의 인생은 이제 용기와 친절이 앞길을 인도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흥이가 어떻게 승사장 사건에 처음 휘말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합니다. 흥이가 구두닦기를 하게 된 사연, 가족관계, 승사장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사모가 갑자기 흥이를 찾아와 사과하는 부분도 다소 급작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흥이의 행동만으로 레사모가 변화했다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나 깨달음에 대한 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흥이가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더 자세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이가 처음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과정,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을 추가하면 이야기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흥이의 열정이나 노력 또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넣어 흥이의 성장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